인테리어를 준비하고 계신데 예산은 얼마나 들까? 어떤 공사를 꼭 해야 할까? 어디까지 해야 후회가 없을까? 모든 게 막막하시죠? 큰 지출을 들여서 공간을 바꾸면 몇 년간은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번의 선택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산도 중요하고 결과물도 만족스러워야 하니까 무엇보다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경험이 없다면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 인테리어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예산은 지키면서도 결과는 만족스럽게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팁들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한정된 예산으로 구축 아파트, 소형 오피스, 상가 인테리어 등을 고민 중이시라면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디자인은 예쁜데 불편한 공간, 공사는 많이 했는데 티 안 나는 인테리어, 이런 사례들 정말 많거든요. 인테리어는 한 번 하고 나면 되돌리기도 어렵고 잘못되면 예산도, 시간도, 마음도 다 손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인테리어 시공 전에 플래너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막상 상담을 받으려고 하면 정말 믿을 만한 곳인지 내 공간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지 확신이 안 드는 경우가 많죠. 상담을 받기 전에 어떤 기준으로 전문가를 골라야 하는지, 내 공간과 예산에 맞는 인테리어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알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희 인테리어 플래너 서비스를 실제 상담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른지, 상담을 통해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보여드릴 거예요. 가장 궁금해하실 예산 구성과 결과물까지 있는 그대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테리어를 정말 합리적으로 진행하려면 내가 예산 안에서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지 예상 범위를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시공업체나 디자인 제안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에서 내 공간에 견적 2,500만 원짜리 패키지를 제안했어요. 디자인도 괜찮고 나쁘지 않아 보여서 조금 더 추가해서 3,000만 원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실제로는 1,500만 원 정도만 써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구조였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 순간 진짜 후회되겠죠. 괜히 돈 더 쓰고 불필요한 공사까지 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행하려는 인테리어의 적정 예산과 공사 범위, 그리고 비슷한 조건의 사례들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대략적인 예상치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예상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희 인테리어 플래너에서 공유해드리는 예산별 인테리어 전략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지만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요. 실제로 수백 건 이상 공간 플래닝을 해본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간과 비슷한 구조, 예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례들을 많이 다뤄본 전문가라면 당신이 어떤 공사에 얼마를 쓰면 가장 효율적인지 예상 범위 정도는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간혹 예산을 지나치게 낮게 잡거나 과도하게 큰 공사만 추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 군데만 보지 마시고 여러 곳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게 해보면 내 공간의 예산과 우선순위에 대한 감이 잡히고 무엇보다 돈을 합리적으로 쓰면서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이 보이게 됩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이 인테리어에서 크게 손해볼 일은 없겠죠. 두 번째로 인테리어가 끝난 후에도 후회가 남지 않으려면 공사의 품질과 사후 만족도를 미리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방 구조 변경, 욕실 방수, 전기 배선 같은 핵심적인 공사를 진행했다면 결국 인테리어의 만족도는 시간이 지나도 불편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몇몇 업체들은 공사 당시만 깔끔해 보이면 된다는 식으로 단기 시점에만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싱크대 높이가 기준보다 2-3cm만 높거나 낮아도 장기적으로 손목이나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 설계자와 시공자가 이걸 신경 안 쓰고 진행하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불편함이 쌓이게 됩니다. 또 콘센트 위치가 생활 동선에 맞지 않게 배치되면 매일 멀티탭을 꺼내 써야 하고 청소나 가전 사용이 굉장히 번거로워집니다. 설계 단계에서 이걸 놓치면 불편함이 계속 반복되죠. 그런데 시공자는 이건 원래 그래요 라고 대응하고 끝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사소한 요소 하나하나가 결국 인테리어의 만족도와 유지 비용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게 공사가 끝난 직후보다도 1년, 2년이 지난 이후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이상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공사 미흡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설계할 때부터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구조와 치수를 적용하고 시공할 때는 현장 체크리스트와 품질 점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체크하고 피드백하고 기록하는 인테리어 플래너가 있다면 품질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결국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막는 구조를 만들어야 시간이 지나도 후회 없는 인테리어가 됩니다. 세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입장에서 책임지고 진행해줄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기엔 너무 복잡해서 인테리어 업체 등 전문가에게 업무를 맡기게 되는데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업체에 맡겼다가도 이런저런 문제로 중간에 공사가 멈추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왜 그랬는지 물어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처음엔 내 공간 잘 만들어줄 것 같다 기대하고 맡겼는데 정작 전문가가 내가 뭘 원하는지 관심도 없고 소통도 잘 안 되고 그저 그런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인테리어는 사소한 디테일 하나하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정말 신경 써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콘센트 위치, 수납장 깊이, 조명 색 온도 이런 것들까지도요.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큰 틀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결과는 결국 나와 맞지 않는 공간이 되기 쉽죠. 그래서 꼭 확인해야 할 것은 어떻게 소통하고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지입니다. 내 공간을 맡길 때는 실제 상담 시 진행 방식, 중간 피드백, 선택지 제시 여부 등을 꼭 확인하세요. 여러 명을 상담해 보시면 이 사람은 진짜 내 공간을 함께 고민해 주겠다는 전문가가 분명히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럼 높은 확률로 예산 대비 최대 만족, 후회 없는 인테리어가 가능해질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 플래너는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희 인테리어 플래너는 빠뜨리는 게 없도록 진행사항을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기록하고 어느 하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공사 완료까지 고객의 니즈, 예산, 공간 조건을 모두 기록하고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체크리스트와 피드백을 기록한 것을 기반으로 관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해야만 디자인은 예쁜데 불편하다던가 돈을 썼는데 티가 안 난다던가 와 같은 놓치는 포인트 없이 완성도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거든요. 또한 프로젝트 착수와 동시에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 자재 지연, 공사 중 추가 요청, 현장 상황 변화 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 시나리오까지 준비해 둡니다. 쉽게 말해 고객보다 한 발 앞서서 움직이는 플래너입니다. 그래야 공사 일정, 예산, 품질 모두 흔들리지 않거든요.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인테리어 전체 프로세스를 통합 관리하고 고객분들이 궁금해할 부분은 미리 피드백을 드리며 수시로 소통합니다. 수많은 실무 경험과 실제 공간 플래닝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하고 변수가 많은 인테리어에도 쉽고 빠르게 완성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저희 플래너와 함께 하셨던 고객분들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사례는요, 26평 구축 아파트 리뉴얼이었습니다. 막 결혼한 신혼부부 고객님은 인테리어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약 3천만 원 정도였고요. 전체를 다 수리하고 싶으셨지만 예산상은 무리였고 어디부터 해야 할지 조금 막막한 상황이었죠. 저희 플래너는 부부의 생활 동선과 사용 패턴을 분석해서 가장 자주 쓰는 거실, 주방, 욕실 중심으로 예산을 집중하자고 제안드렸습니다. 가전 위치도 재배치해서 공간 활용도를 높였고요. 기존 가구와 어울리는 색감과 조명을 함께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예산 안에서 공간 전체가 확 달라진 느낌이 나도록 연출했고 신혼집 특유의 따뜻한 분위기와 실용성까지 모두 잡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물이 너무 예뻐서 친구들한테도 소개했어요 라는 후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전세로 운영할 예정인 20평대 아파트를 1,000만 원 2주 이내 공사 완료라는 조건으로 리뉴얼한 케이스입니다. 낙찰을 받아 수익형 전세용으로 돌리시려는 상황이었는데요. 전세니까 너무 과한 투자는 부담스럽고 그래도 입주자에게 깔끔하다라는 인상을 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전체 철거 대신 필름 시공, 조명 교체, 가성비 자재 중심의 전략을 제안드렸고 욕실과 싱크대도 전체 교체 대신 필요한 부분만 포인트 보수를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000만 원을 쓰고도 2천만 원 이상 들어간 듯한 효과를 냈고 사진만 보고도 입주 문의가 활발할 만큼 반응이 좋았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상가 겸 쇼룸 공간인데요. 직접 제작한 리빙 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브랜드의 첫 오프라인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요청이었습니다. 문제는 임대 공간이라 벽을 트거나 구조를 바꾸는 건 어렵고 한정된 예산으로 브랜드 감도를 살려야 한다는 점이었죠. 그래서 저희 플래너는 가벽과 조명, 바닥재는 시각적으로 큰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포인트만 시공을 하고 나머지는 가구와 소품, 동선 배치로 감도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사진이 잘 나오는 SNS 포토존 동선을 만들어서 초기 바이럴 마케팅을 유도했고요. 철거가 쉬운 마감재 위주로 설계해서 추후 활용도까지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오픈 첫 주부터 인스타그램을 통해 입소문이 퍼졌고 고객 방문과 제품 판매로 이어지며 성공적인 브랜드 런칭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각 사례는 모두 상황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예산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예쁜 디자인이 아니라 공간의 목적과 예산에 꼭 맞춘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잘된 사례만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실제로 수많은 공간을 설계하고 그 사례들에 대한 후기를 블로그, 유튜브, 플랫폼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리모델링 예산이 한정된 개인 공간이나 사업 초기 공간 브랜딩처럼 결정이 까다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이 많습니다. 실제 플래너 서비스를 받으셨던 분들 대부분은 진작 상담 받을 걸 그랬어요. 혼자 했으면 정말 후회할 뻔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플래너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여러분 공간과 유사한 프로젝트 사례들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가장 합리적인 방향을 제안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우리 공간은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다 하는 그림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그려지실 겁니다.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연락처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후회 없는 진짜 인테리어 지금 시작하세요.